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또는 인류 사회에 있어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체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가 유럽에서 가장 처음 시작된 오래된 교육기관이었는데 약 500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22년경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50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한 500~600년 동안 그 유럽에 유포됐었죠. 아주 절대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한 205년경이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살았던 때로부터 한 500년 경과돼서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플라톤의 그 재현이다. 이 세상에 플라톤이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플라톤의 이름과 비슷하게 플로티누스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고 로마에 가서 죽었는데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가, 가정은 어떠한 그런 분위기였는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또 평생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 잔치를 하고 그런 일이 없었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별로 그 이야기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전해오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제자인 포르피리오스라는 사람이 플로티누스가 한 40대 넘어서 서로 만나서 포르피리오스가 플로티누스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물어보고 얘기하고 지난 이야기, 그래도 자기 태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르피리우스를 통해서 그냥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들, 이런 거 이외에 자기 자신에 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 포르피리오스를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플라톤의 원형론, 이데아론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심취된 사람이죠. 그리고 우주론 또는 플라톤이 추구했던 칼로스 카가토스의 원형,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름다운 것의 이데아, 그리고 선한 것의 이데아, 그것의 가장 높은 지고선과 지고미, 아주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과 높은 차원의 선한 것, 그것의 이데아 원형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신관, 이런 데도 깊이 매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좀 깊이 이해하고 자기에게 가르쳐줄 만한 선생님이 없을까.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서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을 만나서 피타고라스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또 플라톤의 아카데미 출신들을 만나서
플라톤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아테네에 가서 플라톤의 아카데미가 그때 당시 존속해 있었는데 거기에 입학해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플라톤에 관한 연구를 플라톤은 살아있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플라톤이 세운 그 교육기관인 아카데미는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플라톤 사상에 대해서 아주 정통적으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 플라톤 아카데미에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왔는데 추후 3, 40년 됐겠죠. 그때 와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물을 짜는 그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 그물들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연명해가는 그런 사람 중에 암모니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대가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한테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암모니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물을 짜는 암모니우스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우스 사코스라 이렇게, 사코스가 그리스 말로 그물입니다. 그물 짜는 암모니우스라는 사람에게서 상당히 오랜 동안 거의 한 10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을 그 암모니우스를 통해서 마스터를 했는데, 이 암모니우스라는 사람은 아주 상당히 신비스러운 사람으로서 이미 인도에 가서 여행하고 인도에서 힌두이즘, 산스크리트어를 또 마스터하고, 그래서 힌두 그 사상을 굉장히 이해하고 또 당시에 불교 사상에 대해서도 이해한 사람으로서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플라톤 철학을 연구하고 스스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우스라는 그 신비스러운 학자 곁에 신학자가 한 사람 제자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리 문답학교, 신학교의 제일 첫 번경입니다. 거기에 교수도 하고 나중에는 제3대 학장까지 했었습니다. 그 교리 문답학교의 제일 초대 학장은 판타이노스라는 사람, 역시 인도까지 가서 공부하고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와 말하자면 힌두 철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판타이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리 문답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대 학장을 했고, 그 판타이노스 밑에 아주 굉장히 그 두뇌가 명석한 제자가 있었어요. 클레멘스라고 합니다. 클레멘스 알렉산드리누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클레멘스라고 전해오는 교부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그 플라톤 철학에 깊이 들어가고 기독교 성서를 그때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내용의 성서를 통독한 사람이고, 그 후에 그 클레멘스가 2대 학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3대 세 번째 오리게네스가 그 교리문답학교에 학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오리게네스가 이미 암모니우스 사코스 곁에 와서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는지는 모르지만 플로티노스가 그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암모니우스 사코스에게 찾아갔을 때는 이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신학자가 암모니우스 밑에서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리게네스가 전해주는 데에 의하면은 암모니우스는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암모니우스는 나중에는 그 기독교를 거부하고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는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위태로움을 느껴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부정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플로티누스는 이 암모니우스 사코스에게서 플라톤 철학을 마스터했습니다. 신비스러운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플로티누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다 로마로 가서 로마의 말하자면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플로티누스는 그 소위 학문의 성취로 인해서 당대 그 황제들, 특별히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와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어머니, 아주 황후죠. 와 그 궁의 많은 그 여인들로부터 대단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마커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황제의 고문도 하고, 또 나중에는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후에는 갈리에누스라는 황제 때 아주 가까운 그 황제의 고문 역할을 하고, 페르시아의 그 원정 나가서 그 왕의 그 곁에서 최전방에서 전쟁에 그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에누스 황제가 그만 그 전선에서 전사해서 구사일생으로 그 전선에서 도망쳐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로마의 그 근교에다가 플라톤의 이상향, 플라톤의 도시, 플라토노폴리스라는 것을 세우고자 당시에 그 부호들, 돈 많은 사람들, 또 정계에 상당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토노폴리스를 로마의 그 근교에 설립하려고 했으나 그 계획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그 자기가 설립한 학교에서 플라톤 철학을 가르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플라톤의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두 가지를 가르치면서 로마에서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플로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신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 서양 철학사에서 두드러진 학파의 태조입니다. 그래서 신플라톤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선은 이 플로틴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플라톤 학파라고 하는 것은 그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학파는 무슨 그 학설을 내세운 학파이냐? 이것은 오늘날 신플라톤 철학의 사상이 아주 매우 현대적이고, 지금은 그 디지털 문화고,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두 가지가 다 녹아들어서 그 세계관이 이루어져서 소위 그 디지털 세계관의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라톤의 원형론과 함께 피타고라스의 수학적인 분위기,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세적인 여러 가지 그 사유와 집대성 사상, 이런 것이 전부 다 총동원되어서 오늘날 현대에 그 사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사상적인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주후 2세기, 3세기경에 신플라톤 학파들에 의해서 아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상 체계가 이미 그때에 건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플라톤 철학에 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플로티누스의 간단한 생애와 또 플로티누스가 그 플라톤 철학을 어떻게 해서 마스터했는가. 그때 당시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가 존재했고,
또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왔던 그 대학자들이 아테네에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플라톤 철학의 본고장인 아테네, 그 플라톤이 설립했던 아카데미, 그리고 그 아카데미에서 전수되어 내려오는 플라톤의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당대의 플라톤 철학을 마스터했던 암모니우스 사코스라고 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름이 전혀 나있지 않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플라톤의 철학을 마스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 소위 그 플라톤의 사유가, 플라톤의 철학이 플라톤이 설립한 아카데미에 그 전속되어 오는 내려오는 데서는 막 경질되고 편견으로 차 있고 플라톤에 대한 생각이 객관성을 잃고 아리스토텔리즘을 배제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완전히 거부하고 이러한 좀 편파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플라톤의 사상이 전해온다. 플라톤은 생생한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플라톤의 사상, 그리고 그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또 플라톤의 사상마저 경질되고 좀 변모되고 그 원래 플라톤의 사상에서 벗어난 그러한 분위기였다. 이러한 생각에서 아테네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가서 플라톤을 연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여러 학자들을 만나고 신 피타고라스 학파, 또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을 만나서 공부를 했으나 자신이 만족할 만큼 그 플라톤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암모니우스 사코스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신 플라톤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무명의 그 학자 암모니우스 사코스, 이것은 역사 속에 신비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암모니우스 사코스에 대한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소스는 없습니다. 오직 오리게네스와 플로티누스를 통해서만 암모니우스 사코스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 또 그 사람의 플라톤에 관한 그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우스 사코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한때는 플라톤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아티카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티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그 고대 그리스를 아티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를 아티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누구냐? 아티카의 언어를 말하는 모세다. 즉 모세의 사상과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에 관해서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썼다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5권의 책입니다. 모세가 직접 쓴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쓰고서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은 신학자들 간의 그 대두된 토론이고, 모세의 사상이라고, 모세의 생각이라고 해서 전해오는 것은 구약 성서의 제일 앞에 대두된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 오경에 그 모세에 대한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우스 사코스는 아마 그 히브리어도 마스터하고 산스크리트어도 마스터하고 또 그때 당시 모국어처럼 그 사용했던
코인의 그리스 언어를 마스터한 사람으로서 물론 라틴어도 그 통용되는 로마 시대 때 통용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도 그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암모니우스 사코스가 인도의 산스크리트 또 히브리어 그리고 아티카의 언어 그리스 고대 그리스 그리고 라틴어 이러한 그 언어를 마스터한 언어에 있어서 천재였고 특히 플라톤 철학에 깊이 들어간 사람으로서 플라톤의 사상을 모세의 사상과 거의 가깝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사상은 무엇이냐? 유일신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단 한 분을 섬겼던 말하자면 유일자입니다. 다사이네 그리스 말로 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헨 하나 단 하나의 존재 그것이 모세가 신봉했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십계명 속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모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의로운 생각을 많이 했고 공의로운 또 입법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고 말하자면은 그 종교인이고 철학자고 입법자고 정치가고 제사장이고 그랬던 아주 그 많은 그 역할을 한 몸에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우스 사코스는 모세 연구에 깊이 들어갔고 또 구약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그때 당시에 암모니우스 사코스가 살았을 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39권의 구약성서 27권의 신약성서라는 게 없었고 모세오경이 따로 존재했고 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의 글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했습니다. 이런 때 암모니우스 사코스가 토라 모세오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플라톤의 그 연구에 매혹되고 플라톤 연구에 깊이 들어가서 당시로서는 플라톤 사상의 대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오리게네스와 플라티노스에게 내가 플라톤이 누구냐? 플라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티카의 언어를 말하는 고대 그리스 언어를 말하는 모세다. 제2의 모세다. 그렇다면 그 플라톤과 모세와의 그 생각의 그 어떤 공통성과 가까운 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 모세의 그 모세오경의 율법입니다. 유태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법전입니다. 유태인들은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민족이고 또 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플라톤보다 이전 사람으로서 플라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주로 그 입법자로서. 그러면 플라톤은 원래 그 가문이 솔론과 크레소스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아티카의 입법자들입니다. 솔론이 그 법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그 소위 그 아테네의 도시국가에 민주주의 분위기가 가능해진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솔론인데 그 솔론이 플라톤의 그 몇 대 그 할아버지와 친척지간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가문도 말하자면 법의 그 출신이다. 모세의 율법과 플라톤의 가문에 내려오는 법의 정신과 이런 것들이 유사점이 있고 또 모세의 그 유일신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유일자 다스 아이네 독일어로 말하면 오직 한 분 또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왔다
이런 것이 모세의 생각이면서 또 플라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 즉 모세와 플라톤과는 상당히 가까운 사유다. 이것이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가르친 사람이 암모니우스 사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암모니우스 사코스로부터 모세와 플라톤 그 두 사람에 대한 사상 체계를 전수받았고 공부했고, 또 플라톤 역시 플라톤의 그 사상 체계를 모세오경 토라와 유사한 분위기에서 이해한 사람으로서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아카데미에서 이해한 플라톤과는 좀 다른 분위기에서 플라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은 플라톤이 이 세상에 다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 체계를 암모니우스 사코스 밑에서 거의 10여 년 동안 공부하면서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로 가서 플라톤처럼 자신이 설립한 아카데미, 그 학교 기관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거기로부터 신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아주 그 서양 사상사에서 특기해야 하는 플라톤의 사상 체계, 새로운 의미의 네오 플라토니즘, 이것이 시작돼서 약 한 30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플로티누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직계 제자였던 포르피리오스, 그 다음에 포르피리오스의 제자인 이암블리쿠스, 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신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강의할 때 그 네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프로클로스입니다. 그래서 플로티노스, 포르피리오스, 이암블리쿠스, 그 다음에 프로클로스, 이렇게 그 말하자면 신플라톤 철학의 체계가 마치도 독일 관념론을 방불케 하는 칸트, 휘히테, 쉘링, 헤겔, 이와 같은 그런 아주 대학자들이 연속해서 배출되어 온 신플라톤 철학의 체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이야기를 서론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플라톤에 대한 사상 체계와 그 플라톤이 쓴 글 엔네아데스라고 하는 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